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함께하고 계시는 시간 9시 44분입니다. 왜 캥거루족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나이를 먹고도 독립을 하지 못하고 하나부터 열까지 다 부모에게 의존하는 자녀들. 그런데 그 캥거루 같은 자녀를 누가 만들었을까요? 부모죠. 하나하나 다 챙겨주고 주변에 계속해서 맴도는 이른바 헬리콥터 부모님들도 있는데요. 자칫 사랑도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심리학개론 시간에 한번 들어보실까요? 연세대 이헌주 연구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주변에서 좀 어디 많이 보게 되나요? 캥거루족 혹은 헬리콥터 맘. 아무래도 이제 조금 뭐 괜찮은 경우에는 저를 만나러 오는 경우가 별로 없으니까 여러 이제 고민 있으신 분들. 네, 예. 보통 부모님들이 또 오죠. 우리 자녀가 걱정돼서 오는데 잘 들어보면 그 부모님이 굉장히 많이 좀 자녀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좀 간섭하거나 통제하는 경우들을 좀 많이 목격하긴 하죠. 왜 내 자녀가 네. 독립을 못하고 이러고 있을까요? 저한테 너무 의존해요라고 하는데 네, 사실 들여다보면 네. 그 부모님이 놓아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은 뭐 진짜 자기가 스스로 하는 것이 전혀 없다 이러면서 굉장히 화를 내시는데 알고 네. 보면 아주 어린 시절부터 자신이 모든 것을 다 간섭하고 모든 것을 다 좀 해버리는 어떤 통제하는 경향들을 많이 보기도 하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자녀가 내 연락을 거의 받지 않는다. 뭐 갑자기 우리 착했던 애가 나한테 갑자기 화를 냈다. 네네네네. 그러는데 사실 잘 들어보면 그 안에 수많은 역사들 속에서 좀 네. 많은 통제와 간섭의 역사들이 숨어 있는 경우들을 목격하긴 하죠. 아, 그래요. 또 좀 어떤 사례들이 있었나요? 좀 재미있거나 좀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다면.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어떤 나이가 든다라는 것은 그것에 맞는 어떤 역할들을 자기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많은 이제 청년들 분들 중에서도 20대 중반인데 막 취업 같은 걸 하지 않고 전적으로 부모님에게 용돈을 받아 이제 가면서 그냥 어떻게 뭐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있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취업을 못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취업할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그렇죠. 아하. 취업 자체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으신, 그리고 또 결혼을 할 때도 부모가 선택하는 배우자하고 결혼한다라는 게 당연하다고 여기는 경우들도 있고요. 예? 그러니까 결혼을 하는 것 자체가 조선시대도 아니고. 네, 그 좀 어떤 면에서는 약간 좀 이제 이야기를 듣다 보면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로 그러네요. 모든 것에 좀 이렇게 종속되어 있는, 심지어 결혼을 해서도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니까 배우자 입장에서 속이 터지는 그런 아이고야. 경우들도 있죠. 어떻게 보면 캥거루 주머니 안에 계속 있는 건데 왜 그러는 겁니까? 그 안에 왜 계속 있으려고 하는 걸까요? 아무래도 지금 청년 세대들이 네. 우리 대한민국에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세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옛날에도 어려웠지만 좀 이렇게 뭔가 월급 받고 해가지고 옛날 우리 이전 세대에서는 그래도 뭐 집을 이렇게 마련할 수 있는 희망도 품고 그런 게 있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정말 살기가 만만치 않잖아요. 네. 집값도 장난이 아니죠. 학자금 대출은 그대로 남아있죠. 물가도 완전히 살인적이죠. 취업 시장에서의 경쟁도 지금 엄청나게 심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복합적으로 있다 보니까 그런 환경 속에 자꾸 노출되다 보면 불안이라고 하는 감정이 많이 싹틀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캥거루족이라는 게 캥거루 주머니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왜 들어가 있냐면 그 캥거루 주머니가 안전하다고 느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으려고 하는 이유, 이불 밖은 위험해라고 하는 지점 안에는 불안이 맴돌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불안해서. 네. 왜 그 피터팬 증후군, 피터팬 네. 콤플렉스라는 것도 사실 그런 면에서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피터팬이 이제 한 동화의 이제 주인공인데 이 피터팬이 네버랜드라고 하는 곳에 계속 살잖아요. 네. 근데 그분에게 있어서 어른은 후크 선장이잖아요. 네. 근데 후크 선장은 굉장히 파괴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후크 선장은 겁쟁이이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불안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악어가 다가오면 자기의 손을 잡아 먹은 그 시계 소리가 들리고 그럴 때마다 겁쟁이가 돼버리는, 그러니까 저런 사람은 되지 않을 거야라고 하는 그런 피터팬의 마음이 서려 있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피터팬 컴플렉스는 나이가 들어도 영원히 어른이 되고 싶지 않아 하는 심리. 어른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약간 어른이 이렇게 되려고 하는 심리, 또 그런 생각과 행동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몸은 커져가고 어른이 되어가고 있음에도 네. 1918님이 얼마 전에 큰딸이 입사 면접을 보는데 부모님과 함께 온 지원자들이 많았다고 하네요. 라고. 네. 회사에 입사 시험 보러 갔는데 부모님이랑 아니 어디 뭐 멀어서 외진 곳에 있어서 태워다 주셨는데 야, 아니 실제로 그런 부모들이 많나요?
특히 왜 대학교에도 학점 네. 정정해달라고 부모님들이 연락하는 경우도 많다 하더라고요. 네, 뭐 전방위적으로 있죠. 아르바이트를 해도 아르바이트에 가는 것도 그 사장님한테 직접 전화해가지고 뭐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뭐 월급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것들을 다 부모님이 체크업하는 경우들도 많고요. 또 뭐 작은 어떤 친구를 만나고 하는 것들도 다 간섭을 해서 친구들도 데리고 오라고 하고 이런 친구 거를. 만나는 것까지요? 네, 뭐 친구의 성향, 친구 따라 우리가 많이 바뀐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 친구가 얼만큼 됨됨이가 괜찮은지, 심지어 연인을 만나도 그 연인을 만날 만한 사람인지도 부모님이 좀 다 판별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굉장히 높죠. 아이고야.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계속해서 통제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건데 네, 어디에서부터 그게 비롯되는 걸까요? 내 자녀를 내가 지켜줘야 해. 이 일을 대신 해줘야 해. 네, 혹시 뭐 무서운 상사 아닐까? 아니면 좀 이렇게 비합리적인 교수님 아닐까? 내가 대신 전화해줘야 돼. 뭐 이런 심리일 거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예전 세대에서는 무관심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상처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전 부모님들 세대에서는 우리 부모님이 너무 무관심했다 나에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상처였어요. 근데 지금은 무관심이 상처라기보다는 지나친 관심이 상처인 경우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지나친 관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를 굉장히 사랑하게 되면 또 다른 감정 하나가 싹 트는데 그것은 바로 걱정입니다. 걱정. 왜 기자님, 우리가 전혀 관심 없는 사람한테는 사랑하지 않고요. 예. 사랑하지 않으면 관심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이 많다라는 건 걱정이 많다는 걸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품 안의 자식이라고 그래서 음. 처음에는 뭔가 잘 못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 내가 처음부터 해줬던 어떤 작은 일들이 어른이 돼서도 계속 반복되는 경향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겠죠. 그걸 어느 정도 이제 때에 맞게, 나이대에 맞게, 네. 상황에 맞게 좀 조절을 해야 되는데 그게 그냥 계속 안 되고 쭉 가는 거네요. 네. 이정옥님이 요즘 군대 간 아들 걱정에 부대 중대장에게 전화도 부모들이 자주 한다고 들었어요. 실제로 많답니다, 진짜. 네. 이게 군대에서까지. 그래서 요즘에 어떤 군인분은 저한테 그런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군대가 유치원이 됐다고. 네. 씁쓸한 거죠. 1922형님도 취직할 생각 전혀 안 하고 부모의 카드를 받아서 생활하는 지인의 아들 하나가 생각나네요. 라고. 그리고 정모모님은 우리 아들 말하는 것 같아서 속 터져요. 이렇게 또 보내주셨고. 네. 일단 부모님 입장에서 이게 과잉 돌봄이 되지 않으려면 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스스로 먼저 이게 과잉 돌봄인지 아닌지부터 좀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어떤 네. 기준으로 따져봐야 될까요? 일단은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의 나이가 이렇게 들었을 때,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이다 그랬을 때 부모님께서 학원 같은 거를 같이 알아보고 친구들을 또 이렇게 보면서 이 친구가 괜찮은 친구일까 이런 걸 볼 수 있는 건 부모님의 좀 중요한 책임인 것 같아요. 뭐 한 중고등학교까지는. 그렇죠. 네. 근데 그런 부분이 어른이 되어서도 계속 반복되고 있다면 네. 이런 부분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더 나아가서 내가 그런 부분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어린 시절 때 내가 못 받았던 걸 아이에게 뭔가 해주려고 하는 보상 심리가 아닐까? 이런 부분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가 나이와 그 나이에 맞는 역할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자기가 그 경계에 파고 들어와서 어떤 부분을, 작은 부분을 선택해주고 책임져주는 연습들을 자꾸 하다 보면 우리 아이의 그런 어떤 면에서 어른이가 되어가는 그런 경향이 좀 더 가속화될 수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부모가 너무 관여할수록 네. 어른이 아니라 어른이가 되는 거예요. 어린이와 어른의 중간. 그렇죠. 우리가 앉아봐야 설 수 있고 서봐야 걸을 수 있고 걸어봐야 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걸음마는 스스로 걸어야 하듯이 아이가 작은 것부터 선택하고 책임질 수 있는 부분들을 양육 과정에서 조금 많이 개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좀 돌봄이라든지 좀 내가 지켜주려는 마음이 너무 과하면 또 탈이 나는 건데 네. 어떤 대화, 칭찬을 할 때도 이게 좀 잘못된 방식이 있나요? 약간 이런 칭찬이 있을 수 있어요. 약간 조건적 칭찬, 조건적. 또 어떤 면에서는 과잉 칭찬, 예. 또 높은 기대를 담은 칭찬.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넌 아빠 닮아서 머리가 좋아. 이 말은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담되는 말이거든요. 약간 너는 누구 닮아서 그러냐 보다는 나은 것 같은데 네. 이런 과잉 칭찬도 좋지 않을 수 있다. 그렇죠. 이게 사실은 근데 잘못하면 바로 그 비난이 나올 수 있잖아요. 넌 누구 닮아서 그러니? 아빠 닮은 게 아니라 엄마 닮아서 그런 거니? 약간 이렇게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좀 불안을 갖게 하는 그런 칭찬일 수 있죠. 또 불안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박희영님이 어제 들은 얘기인데요. 30살 넘은 신입사원인데 연금저축 회사 지원되는 게 있어서 가입하라고 했더니 엄마한테 물어봐야 된대요. 너무 충격이에요. 라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또 자녀 입장에서도 장기적으로 이렇게 부모가 너무 많이 불안해하고 관여하는 건 네. 바람직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보통 이제 해볼 때는 우리가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작은 것부터 해보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네. 예를 들어서 음식을 고르는 것, 여행 계획을 짜보는 것, 전공 과목 중에서 조금 내가 정말 듣고 싶은 건 스스로 한번 신청해 보는 것. 내가 만약에 어른이라면, 내가 청년이라면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좋아하는 학원 같은 걸 내가 직접 골라보는 것. 이런 작은 것부터 신청을 해보는 거고요. 또 보통 이렇게 이제 헬리콥터 부모님으로부터 자랐던 자녀들 같은 경우는 네. 좀 수동적인 경향이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누군가가 해서 자기가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전화도 보통 이제 자기가 직접 안 하고 네. 이렇게 걸려온 전화를 받고 그게 부모님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친구들한테도 보통 자기가 적극적으로 하기보다는 이렇게 수동적으로 하는 경향들이 많거든요. 되게 수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네, 그럴 때는 적극적 행동을 조금 더 늘려나가는 것도 방법입니다. 적극적인 행동을 스스로 해보게. 예를 들어서 내가 전화를 계속 받기만 하는 사람이다. 그럼 내가 아침에 전화를 누군가에게 가장 하기 쉬운 어떤 대상에게 한 번쯤은 내가 먼저 전화를 걸어보는 연습을 내가 어쩌면 누적해보는 것, 복리로 쌓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괜찮아 해봐, 괜찮아, 좋은 분이야, 막 이런 식으로 한 네. 번씩은 연습해볼 수 있는. 네,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도 뭔가 좀 건강하게 만들어가야 한다라는 건데 네, 만약에 이미 자녀가 다 컸다. 네, 이제 와서 어떻게 해야 되나? 네. 어떤 팁이 있을까요, 여기에서? 아이가 그렇게 다 컸어도 넘어지는 때가 있을 거예요. 30살 넘어서도. 네. 그랬을 때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다 하더라도 해결해 주지 마시고 조금은 같이 넘어졌을 때 같이 주저앉아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하긴 하되 그 아이가 어떤 면에서는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리고 스스로 섰을 때 뒤에 있는 울타리로서의 부모로서 그 부분을 인정해주고 그 부분을 응원해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토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이가 넘어졌을 때 일으켜주는 게 아니라 네. 스스로 일어나게 해주고 칭찬해주고 먼지 정도만 털어주는 거. 네, 또 다시 괜찮아 네. 라고 응원해주는 거. 저는 역시 많이 배웠습니다. 네, 네. 연세대 이현주 연구교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